말석이라도 붙여달라고 참 예절하게 강구할 때에는 그때는 시험에 합격하더라. 그 합격할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우여곡절 끝에 방위 소집도 하고 갔다 와서 연합철강 그때 사원으로 취직을 했죠. 81년도입니다. 6월에. 그리고 한 6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시험 보자고 할 때 82년 1월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7만 원 가지고 다시 사법시험을 공부를 시작해서 그해 7월에 2차 시험을 끝내고 이제는 시험을 도저히 더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고려화학 페인트 회사입니다. 고려화학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취직 다시 하려고. 그런데 영업부 가라는 것을 총무부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고려화학에서는 그러면 사법시험을 총무부에 앉아서 내근하면서 사법시험을 또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런 사람 못 받아준다고 저를 면접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고려화학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제는 취직시험도 떨어지냐. 그래서 가려고 했던 곳이 한라자원입니다. 한라자원.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목 채취장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파푸아 뉴기니아에 식인종이 살고 있는데 식인 석관이 없어진 게 8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려고 하는 대졸자가 별로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한라자원에 가서 내가 파푸아 뉴기니아 가겠다. 대신 월급은 더 준다고 하니까요. 위험수당까지 합쳐서.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82년 9월 3일 날 아침 9시까지 한라자원에 출근하라고 이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런데 8월 2일 날 사법시험 2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하면 그 당시에는 2차에 합격하면 3차는 면접은 형식적이었으니까요. 자, 그에 떨어지면 파푸아 뉴기니아의 이제 원목 채취장으로 가야 할 입장이 됐는데 그의 마지막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 당시에 합격하면서 느낀 것은 자만이라는 게 참 무섭다. 오만이라는 것도 무섭다. 세상을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돼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과연 겸허하게 살았느냐. 그걸 곰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청주지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85년 1월이었죠. 청주지검에 발령받았던 해가 2.12 총선이 있던 해입니다. 신민당 돌풍이 불던 해였죠. 그래서 총선 때문에 신임검사 교육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총선 후에 신임검사 교육을 총선 후에 하겠다. 우리는 신임검사 교육을 받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85년 1월입니다.
85년 1월에 청주에 신임검사로 가가지고 신임검사로 가자 신고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청주지검에는 검사장 한 분, 차장 한 분, 부장검사 한 분, 이 세 분은 간부고 결재자죠. 그리고 난 뒤에 평검사가 1호 검사가 임성관 대검 차장까지 했던 아주 형사법 분야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검사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했고 2호 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하는 황교안 검사가 2호 검사였고 제가 또 그 옆에 3호 검사였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간 김영철 검사라고 아주 똑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4호 검사였고 청주지검에 4명이 있었죠. 일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마 청주지검도 검사가 40명이 넘을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10분의 1 밖에 검사 수가 안 됐어요. 그 검사들이 충청북도 대법원 관할하고 있었죠. 첫 번째 검사가 돼가지고 신임검사 교육도 안 받고 가자마자 이틀 뒤인가 검사 당직이 걸렸어요. 검사 당직은 그 당시에 이제 4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했는데 제가 당직 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시간 이후에 접수되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일과 시간 후에 이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 가져왔는데 그 기록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런데 업무상 횡령 거기다가 배임, 사기, 죄명이 한 7, 8개 붙은 그 아주 사건인데 버스 회사 관련 사건인가 그래 했는데 엄청나게 기록이 두터워요. 근데 그 기록을 1시간 내에 다 봐야 돼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1시간 반 동안 보다가 구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기록을 들고 차장검사님 숙소로 갔어요. 그때는 숙소가 간부들 숙소가 지금은 아파트를 얻어주고 있지만은 그때는 간부들 숙소도 검사장 관사 외에는 나머지 간부들은 숙소가 국가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장님 밑에 차장님이 정용식 차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검찰의 형사사건에 한해서는 사전이라고 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한테 밤에 찾아가서 나 이거 차장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0분 안 돼서 읽어보더만 사인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시고 사인 여부를 결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속영장을 볼 때 제가 가장 중한죄의 인정 여부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죄를 보는 것이 순서다. 이 사건 기록은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12시가 다 돼가니까 가장 중한죄의 기록이 업무상 횡령죄인데 자기가 보니까 자백한 부분이 있고 또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사인해도 무방하다. 말하자면 억울한 사람을 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건은 나중에 송치가 돼서 임성관 검사님이 워낙 복잡한 사건이니까 송치를 받아 수사했는데 참 수사하면서 제가 구속영장 사인하는 바람에 예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 구속영장을 보면서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던
그리고 당혹해 하던 그 시절 소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정용식 차장님과 또 선배로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임성광 검사님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11 총선이 끝나고 4월 달에 신임검사 교육을 받으러 갔죠. 신임검사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검찰총장님이 훈시를 하시면서 요즘 검사들은 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서 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검찰정법 어디에도 검사에 대한 통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 질문을 했다가 그때부터 검찰 수뇌부에 제가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누구냐? 청주지검의 누구입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검찰을 있으면서 검사를 하면서 윗사람한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청주지검에 있으면서 한 사건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제일 처음 제가 인지구속한 사건이 괴산군청 국유지 불화 사건이었습니다. 괴산군청의 재무과장 되시는 분이 경리계장한테 국유지를 자기 부하한테 잘못 불화한, 부정불화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 뒤에 검사 경험상으로 그런 사건에 구속까지 하려면 돈이 밝혀져야 됩니다. 돈을 받고 그런 행동을 했다. 단순히 부하 직원 한 봐주기 위해서 했다. 그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좀 가오겠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괴산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아주 막강한 분이 그 당시에 민정당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괴산군의 사건은 그분 성락 없으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한참 진행 중에 그 사건을 안 한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구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구속영장 청구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그 당시 국회의원, 힘이 막강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반발 심리로 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은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사 기간 내내 만 11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그것은 과했다,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떨쳐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청주지검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제가 인지구속한, 원래 인지구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범죄를 적발하고 만들어가는 소위 증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제가 검사 되자마자 인지수사를 해본 첫 사건이 괴산군청 구유지 불화사건, 불법 불화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내내 정말로 제가 신변 결정을 할 때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신변 결정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